다음 광고가 전하려는 바는 뭘까요? 다음 의복 중 갑옷을 고르시오. 아이들이 절대 못 맞히는 문제. 이 광고의 정보는 단순하지만 갑옷이 오른쪽 게 맞나 봐요. 이를 통하는 의미는 참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갑을 관계가 존재하므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갑이 을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은 없애자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와, 짜릿한데? 이 광고는 우리 사회에서의 갑을 관계가 존재하니까 갑을 을에게 횡포 부리는 일을 없애자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정도는 확인하셔야지.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숨은 의미를 잘 추론해내야 합니다. 이처럼 의미가 숨겨져 있거나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겠고, 추론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해 봅니다. 밑에 나타나 있는 거, 이 단원의 학습 요소,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해 봅시다. 글에 언급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간의 특성, 대놓고 나와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 글을 쓴 필자의 의도와 목적을 추론해 봅니다. 결국엔 주제 파악하라는 거고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뒤로 넘어가자. 추론적 읽기. 추론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추론적 읽기라는 건 명시되어 드러나 있지 않은 의미를 짐작하는 것. 대놓고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헤아려서 짐작하는 것. 대놓고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헤아려 짐작하는 것. 글을 쓸 때의 필자는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너무 당연한 내용은 생략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내용은. 표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감추고 직접 서술하지 않기도 합니다. 일부러 생각해 보게 하려고. 생략된 내용이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밑에 2번 볼게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때 독자의 뭐라 그랬어요? 배경 지식과 경험, 표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선생님, 표지가 뭔데요? 표지판 할 때 그 표지예요.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예컨대, 다시 말하자면 이런 애들이 표지라고.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으니까 암컷이겠지. 또 새끼를 낳았어. 이전에도 새끼 낳은 적이 있구나.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말고사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 기말고사 공부한다고? 학생이구나. 이번에는 저번 시험에 실수한 경험이 있구나. 밑에 숨겨진 주제나 글쓴 목적, 의도를 추론해보는 겁니다. 글을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인물, 행동, 대사, 여러 사건이나 배경 묘사 등을 근거로 인물의 성격, 특성, 사건의 관계, 배경의 상징성을 추측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측한 걸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 전달의 글에서는 신문기사 같은 거, 신문기사에 실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편집자들이 생각한 거거든.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표제의 내용 표현, 기사의 위치, 사진, 도표에 따라서 제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신문기사 같은 건 표현이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도 주목해서 읽어야겠구나. 옆에 나와 있는 거 천천히 같이 풀게요. 추론적 읽기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 찾는 거니까요. 답은 2번. 생략되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측하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2번. 필자는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당연한 내용은 어떻게 안 써? 생략하거나 감추어 두기 때문에 추론적 읽기가 필요합니다.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 모두 찾아봅시다. 뭐 하라 그랬어요? 배경 지식 활용하라고 했었죠. 독자의 경험. 첫째, 둘째, 셋째. 독자의 배경 지식.
독자의 인생관으로 딱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꼭 외워두자. 다음에 사용된 표지가 무엇인지 표지.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 날씨가 또 건조한 것을 보니 올 봄에는 산불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또라는 말을 표지로 볼 수가 있죠. 또 건조하다? 건조한 날이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작년에도 건조했구나. 올 봄에 산불이 많이 날 것 같다. 전에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났었구나. 정도는 추측해주자 이거죠. 다음 페이지. 36.5도 인간의 경제학. 경제학 이야기하는데 36.5도? 36.5도면 뭔데요? 인간의 체온 아닌가? 경제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인간의 어떠한 속성, 특성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이 글은 전통적 경제학 세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의 모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는 글이니까 설명문 아닐 거예요? 주장하는 글 글의 종류 뭐라 그래요? 밑에 논설문이지, 논설문. 논설문 목적이 뭐예요? 주장이요. 한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목적인 글을 논설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 전달해서 이해시키는 게 설명문 목적, 설득하는 게 논설문의 목적. 필자는 이기적인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의 인간, 전형적인 인간으로 설정하는 전통적 경제학을 언급하고 공공재를 사례를 들어 이기적인 인간이 무임승차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공공재, 이기적인 인간들, 무임승차. 길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도로가 깔려있죠. 솔직히 돈 내고 싶지 않잖아. 돈 안 내고 쓰고 싶잖아요. 국방비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고 싶어. 왜? 어차피 누군가가 내면 전쟁이 터졌을 때 군인들이 돈 낸 사람들만 보호해 줄 거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런 모두가 같이 쓰는 물건, 공공재, 돈 내고 싶지 않아. 이기적 인간들. 돈 내지 않고 이용할 거야? 무임승차. 그러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하는가 의문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실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적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 내지 않아도 되는 공공재에 돈을 낸다고.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바탕을 둔 경제이론의 한계가 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전통적 경제이론, 한계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 주장. 데스카요. 니들은 인간을 엄청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야. 논증적이고요. 논리에 증거를 대고 있고요.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례는 실험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음. 때로는 이타적이야.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 여겨. 때로는 안 내도 되는 돈 내려고 해. 구체적인 실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학의 한계가 있다. 새로운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벌써 이 얘기 3번이나 나왔지. 새로운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왜? 인간을 이기적이다라고 전제해 놓은 니들 생각은 출발부터가 틀렸어. 인간은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야. 인간이 하는 경제행위의 특성 뭐예요? 이렇게 체크할까?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진 않는다. 주제는 늘 중요하죠. 벌써 주제 4번째 나오는 거야.
전통적 경제학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바탕을 둔 기존의 경제 이론은 오늘날 현실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전통 경제 이론에 의거해서 마련된 경제 이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징: 전통적 경제학이 설정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 행위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글의 필자는 전통적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혹은 이러한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또 나왔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설명문은 머릿말, 본문, 매진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부분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인 인간으로 설정한 전통적 경제학의 반기를 든 경제학이 등장했음을 언급한다. 본론 부분에서는 실험의 사례를 제시해서 인간이 언제나 이기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기존의 경제 이론이 오늘날 한계가 있다. 새로운 시각의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를 드러내고 있다. 밑에다가 살짝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써놓기. 데스크. 74페이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되니까 75페이지 꼼꼼하게 읽는데 2분만 드릴게요. 시작! 75페이지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36도 인간의 경제학 이중구 글의 종류 논설문이었었던 거 확인했고요. 숨겨진 내용 추론을 해봅시다. 글쓴이의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해봅시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주제 잘 외워놓으세요. 효과적인 내용 전개를 위한 표현 방법, 여기에도 비교, 분류, 대조, 분석, 예시 뭐 쓰여 있는가? 그 다음 효과를 확인해보고 됐고 옆에 서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자, 좀 일관성 있게 할 거예요. 앞으로 꼬불꼬불 밑줄 긋는 건 전통적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꼬불꼬불 밑줄이야. 전형적인 인간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설정합니다. 전통적 경제학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뭐냐? 사랑이나 미움,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인간의 채취가 완전히 제거된 존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감정이 없어. 그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인 거고 어떻게 행동을 해요? 무엇 때문에?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감정 없이 돈에 의해서만 움직여. 쉽게 생각합시다. 물질적 동기란 건 그냥 돈. 한마디로 어머 바로 요러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요러한 말들이 표지지. 앞에 해왔었던 이야기를 요약해 주겠다라고 하는 표지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개념이죠. 그럼 우리 옆에다 또 쓸 수 있지 않나? 뭐라고? 정의. 그러나 반대되는 얘기 나올 건가 봐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인 인간으로 보는 전통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통 경제학의 반기를 드는 학자들. 그러면 얘네 둘이는 다른 사람들이지. 이들은 누구? 요 반기를 든 경제학자는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 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통적 경제학자들 얘기 나올 거야? 반기를 드는 학자들 얘기가 나올 거야? 반기를 드는 학자들 얘기가 나와야겠지.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밑줄. 공공재 단어 뜻 설명해 줬죠?
그러면 또 옆에다가 우리 써야지. 뭐라고? 정의. 공공재의 또 다른 예로는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쓸까요? 공공재의 예시. 그런데 공공재는 독특한 제일은 아니지만 질문 너무 좋아.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 주체적이다, 적극적이다, 수업 듣고 있구나. 이런. 그런데 공공재에선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서 그것을 취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형태로 거래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형태로 거래될 수가 없다. 일반적인 형태로 거래되는 거는 뭐예요? 돈 내면 낸 사람이 쓰는 거. 이런 것들. 예컨대 또 예시죠.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정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이 기업은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만 내면 철통방위를 약속한다라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돈 낼 거예요? 안 낼 거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차피 쟤네가 돈 낸 사람 지켜주기 위해선 돈 안 낸 나도 지켜주게 되어 있거든. 과연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까? 물어보고 대답하죠. 그럼 옆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물어보고 대답한다. 문답. 문답을 쓰는 이유는 뭐야?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굳이 자신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굳이 자신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무임승차지. 돈 안 내고 버스 타는 거.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도 없이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밑줄.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공공재의 특성. 말이 너무 긴데요. 공공재의 특성. 무임승차.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어떤 기업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업 망하게 돼 있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꼬불꼬불 밑줄. 어떤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도로가 깔리면 참 너무 좋은데 국방 서비스 너무 좋은데 난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해. 왜? 돈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재 생산에 드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하면 수도, 전기, 가스가 깔린다든지 도로가 생긴다든지 댐이 생긴다든지 국방하고 있다든지 그것의 편승에 혜택을 누립니다. 공공재가 가진 성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체크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타는 사람처럼 무임승차에다가 네모. 무임승차에다가 네모. 공공재에도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러한 무임승차자 때문에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서비스를 필요해요. 이런 것들.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합니다.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겁니다. 뭘로 할까? 세금으로 하겠지. 다음 페이지. 공공재에 무임승차한다라는 것은 무임승차한다 밑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무시하고 어머 꼬불꼬불 밑줄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려는 행동. 누가 하는 짓이야?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하는 짓이지.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임승차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무임승차하려고 할까? 이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역시 이 부분도 어떻게 물어보고 대답할 거죠? 문답.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봅니다. 진짜 무임승차가 발생하나? 이러한 것들. 밑에 호모 에코노미쿠스 전통적인 경제학이죠. 호모 에코노미쿠스 전통적 경제학. 인간의 채취가 제거되었다. 물질적 측면에 의해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내 개인적인 입장만 보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지. 제일 합리적인 거야. 내 돈 안 쓰고 혜택을 누리는 거니까. 공공재에 의해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 도로, 공원, 국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정부가 해요. 시장이 안 합니다. 왜?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된다. 때문에. 그리고 옆에다가 쓸까요?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다. 이기적인 인간의 공공재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공원 만드는데 세금 들어가면 그 세금 내고 싶어? 내고 싶지 않지? 인식.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편승해서 혜택을 누리려고 하니까. 무임승차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기적인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이 중요하니까. 필자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가정했어요. 예컨대 국방 서비스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공공재를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됐을까요? 네. 옆에 나와 있는 문제 4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1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틀린 것 찾기. 대부분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합니다. 그렇지. 옆에다가 쓸까요? 시장이나 개인이 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도 공공재는 필요해요. 그렇지. 이기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에 아니야.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부당하지 않아. 이기적인 사람 무임승차할 거예요. 전통적 경제학, 호모 에코노미쿠스. 맞는 얘기죠. 답은 3번. 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누구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에코노미쿠스. 물질에만 관심이 있죠. 인간의 채취, 감정이 제거돼 있죠. 물질적 동기, 돈으로만 움직이죠. 자신의 이익에 관련돼서는 엄청 합리적이지. 인간의 채취가 제거됐어.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죠. 3번. 니은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별표. 니은. 국방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국방 서비스. 가정. 시장에선 개인의 이윤을 추구한다. 그렇지. 이 얘기 들어가 있어야 돼. 시장에선 공공재 판매 안 하죠. 탈락.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는 시장에서 판매 안 하죠. 그렇지.
국방 서비스나 경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를 합니다. 오케이,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의 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한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니야. 왜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서 취급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이유,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쓰냐 아니냐, 그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A, C 답은 2번. 쉽지 않았을 거예요. 3번. 이기적인 인간이 공공재에 편승하려고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걸 찾고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를 제시할 때 공공재 비용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공공재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말, 무임승차. 무임승차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굳이 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공공재, 비용 이 두 개의 단어도 다 들어가 있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읽을게요. 실험을 할 거래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일정한 수의 표를 배분합니다. 티켓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 다음에 각 사람에게 50장씩 티켓을 줘.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 실험의 내용입니다. 됐을까? 티켓을 50장 준 다음에 하얀 통, 파란 통이 있는데 자, 어디에다 넣을 건지 결정해 보세요. 하얀 통에 넣으면, 파란 통에 넣으면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되어 있는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쓰여 있는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쓰여져 있는 푸른색 상자에 나눠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표 한 장을 흰색 상자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다음에 1,000원을 받아. 그러니까 흰색 상자에 50장 다 때려 넣으면 얼마 받아? 5만 원 받을 수 있어. 다음, 표 한 장을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00원씩 받을 수가 있어. 됐을까? 자, 그러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50장 다 내 통에 때려 넣어. 그래서 일단 5만 원 확보해 놓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파란 통에 넣어라, 파란 통에 넣어라 이렇게 빌고 있겠지. 그렇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란 통에서 티켓이 나오면 안 돼. 반면에 만약 내가 가진 표 50장을 전부 흰색에 넣으면 난 5만 원 얻을 수가 있지. 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50장을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난 얼마 받을 수 있어? 장당 500원이니까 25,000원 받을 수 있지.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도 나로 인해서 25,000원 얻을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한 장씩 넣을 때마다 나에게 500원이 생긴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얀색 상자에 다 때려 넣으면 내가 벌 수 있는 돈 5만 원부터 시작. 파란색 상자에 전부 다 때려 넣으면 25,000원부터 시작. 그러니까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하얀색에다가 다 때려 넣고 있을 거라고. 흰색 상자와 푸른색 상자에 넣은 표는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흰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 자신만 1,000원을 넣는 이기적인 행위. 반면에 푸른색 상자에 돈을 넣는 것은 모두가 함께 이득을 얻자라는 이타적인 행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여기다 쓸까요? 흰색 개인, 나만. 공공 밑에다가 쓸까요? 모두 함께. 그러면 파란색 밑에다가 또 다시 쓸까? 뭐라고? 공공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공공재 비용을 부담하겠다라는 거. 흰색에 넣는 건 공공재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밑에다가 그럼 또 쓸까?
무임승차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무임승차하겠다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또 빨간색,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공공재 생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또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기업은 뭐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절대 이런 짓 하지 않을 거야. 절대 이런 짓 하지 않을 거야. 파란색이 한 장도 안 넣을 거야. 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잘하고 있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이해하는 거. 잘하고 있어.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표를 각 상자에 얼마만큼 나눠 넣을 것인가.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알 수가 있다. 공공재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한 것이 바로 실험의 목적이다. 공공재에 보이는 태도. 이기적인 사람은 50장을 전부 흰색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5만원 깔고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돈을 넣으면 거기에서 얼마의 돈을 넣어줄 수가 있지.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넣을 필요는 없다. 이기적인 생각. 호모 에코노미쿠스. 만약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진 표를 전부 흰색에 넣으면 그냥 1인당 5만원 하고 끝이야. 이때 집단 전체가 얻는 돈은 50만원이 됩니다. 그렇겠지. 자, 돈 받아가세요 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내주는 돈은 50만원만 나가면 끝이야. 반면에 모든 사람이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50장씩 장당 500원. 몇 명? 10명. 250만원이요. 우와. 실험실에서 250만원 나가야 돼. 그렇죠? 여기 계산이 될까요? 네. 모든 사람이 공공재 생산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면 이득이 5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시 빨간색으로 체크. 모든 사람이 공공재 생산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면 전체 이익은 5배. 이렇게 나는 겁니다. 됐을까요? 됐고 옆에 거는 오케이, 볼 거 없고요. 민채 그러면은 흰 통에 몇 장 넣을 거예요? 50장 중에 30장. 일단 3만원 깔고 시작할 거야? 근데 3만원 까는 거 아니지.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50장 중에 30장 깔았다라고 하면은 30장 일단 3만원 먹을 거고, 그 다음에 20장 가지고 500원 먹을 거니까 만원. 당신은 일단 4만원 깔고 시작하는 거겠네.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네. 전체 집단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모든 사람이 50표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옆에 놈이 파란색에 넣을지 안 넣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못 믿겠는데? 일단 나는 내 거 먼저 5만원 챙기고 볼 거야. 푸른색 상자에 넣은 한 표가 내게 500원을 주지만 흰색은 2배를 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흰색 상자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생각했겠지. 흰색에서만 티켓 나오고 파란색에선 티켓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실험 과정의 이해, 실험이 어떻게 하는지는 1번 내용 다 이해하셨고요. 2번, 실험에서 2가지 행위와 그 의도. 각 상자 밑줄 그을게요. 흰색 상자에 넣는다. 이기적이다. 무임승차하는 거다. 푸른색 상자에 넣었다. 이타적이다. 남한테 돈 주는 거니까. 공공재 비용 부담하는 거다.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할까? 공공을 위해 행동할까?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3번. 흰색 상자와 푸른색 상자에 넣었을 때 전체 집단의 이익은 모두 푸른색에 넣으면 훨씬 5배나 많습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공공재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로 얻는 이익이 개인적인 이익보다 높다. 됐을까요? 옆에 1, 2, 3, 4번 역시 2분만 그려볼게요. 1번 모의 실험한 의도는 아까 대놓고 나와 있었지. 인간이 공공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2번 공공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문제는 의외로 2번 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 한 사람이 50장을 모두 흰색에 넣으면 5만원이야. 괜찮죠? 왜 흰색에 넣으면 일시 100, 1000원 곱하기 50장 하니까 5만원. 50장을 흰색 상자에 모두 넣었다. 흰색 상자에 모두 넣었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괜찮지? 모든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전부 다 넣으면 흰색 상자에 넣을 보다 이득이 더 크다. 얼마나? 5배 더 크다. 푸른색 상자에 50장을 넣었다. 푸른색 상자에 전부 다 때려 넣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렇겠죠. 답은 5번. 흰색 상자에 50장을 다 넣은 사람은 자기가 넣은 만큼의 이익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요. 누군가 파란색에 넣으면 넣을 때마다 오 장당 500원 두근두근두근 하고 있겠지. 흰색 상자에 50장 다 넣은 사람은 자신의 수익을 5만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래서 답은 5번. 3번 기업. 뭐냐면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은 공공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공공재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른 사람도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타적인 성향이 있다. 됐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공공재의 태도. 어디에다 넣을까? 흰색에 넣으면 푸른색보다 내 이익이 크니까 흰색 상자에 넣을까? 그러면 안 되지. 내 이름처럼 나는 정의의 인물이니까 내가 개인적인 이익은 적지만 푸른색 상자에 내 표를 넣을 거야. 자, 밑줄. 푸른색 상자에 내 표를 넣을 거야. 정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재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공재 생산 비용을 내가 내겠어? 부담하려는 태도. 쌤 말이 너무 긴데요. 오케이. 이타적 태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전부 흰색 상자에 넣고 다른 사람이 표를 넣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공공재를 생산하면 무임승차하겠다는 태도다. 이 실험의 목적은 외우는 거예요. 빨간색 밑줄. 사람들이 현실의 상황에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실험 결과 이기적일까 아니면 어떨까? 실험의 결과는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의외로 약하다. 정지.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의외로 약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보다 흰색의 티켓이 별로 없어. 오케이? 그럼 옆에다 미리 쓸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 흰색 생각보다 많지 않아. 푸른색 상자 생각보다 많아. 이래야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의외로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서 여러 번 실험을 거듭했지만 여러 번 실험을 한 이유는 뭐예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표를 전부 흰색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었대. 평균적으로 40에서 60%는 푸른색의 상자를 넣었대. 무임승차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어머, 가진 돈의 거의 절반을 공공재에 요 말 중요하네요. 자발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따라서 옆에다가 씁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없어. 아니야. 요렇게 쓸게요. 전통적 경제학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 아니야. 이기적이지만은 않아. 이렇게. 밑에다가 더 풀어서 쓸까?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왜? 스스로 돈 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전통적은 결론이네요. 결론. 지금까지 전통적 경제학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행위를 분석행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에 관한 실험을 통해 확인했듯 현실의 인간은 경제학 인간의 교과서에 나오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다릅니다. 현실의 인간 밑줄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랑 달라요. 이렇게 반대 화살표. 현실의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와는 다르더라.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할 때에는 빨간색 밑줄. 언제나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지금의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근거가 되었던 전통적 경제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제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제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빨간색 밑줄.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게 글쓴이의 주장. 글 전체의 주제. 결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이 실험의 목적. 이기적인 사람은 무조건 흰색에 넣을 거예요. 그렇지.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전부 흰색. 무임승차할 거다. 실험의 목적.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 보여줄지. 그런데 생각보다 이기적이지 않더라. 실험의 결과 및 사람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어도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다. 결과는 뭐다? 언제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다. 끝이 아니라 글쓴이는 주장 뭐예요? 인간을 이기적으로 전제해 놓은 이론 정책 잘못됐어. 처음부터 우리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밑에 4번 별표. 전통적 경제학에서 제기된 지금의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재검토해라. 전통적 경제학에서 제기된 지금의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새로운 시간에 바라보면서 재검토해라.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네 문제 역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대상의 원리, 특정 대상, 주장의 근거? 주장의 근거로 삼은 거는 뭐예요? 실험 결과지. 의문형 형식을 통해서 그치 아까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보는 거 두 군데 있었죠. 문답 쓰여져 있던 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and 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조의 방법을 딱히 쓰지는 않았고요. 대상을 다른 대상에게 빗대어 비유한 것도 딱히 없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필자 자신의 의견?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지. 기존 이론의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꿀까?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쓰면 또 맞는 말이지. 2번. 이 글을 쓴 지필 의도, 주제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3번.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라 이거지. 밑에 볼게요.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기적인 인간은 공공재 비용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맞죠? 기존의 전통적 경제이론, 오늘날 경제현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라. 맞죠?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라서 수립한 경제정책, 기대효과 내지 못할 수 있다. 애초에 출발점부터 틀렸으니까. 현재 수립된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은 기존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둔 거다. 그렇지. 답은 5번인가 본데.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공공재 생산에 일정한 비용 부담? 아니요. 극히 일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대부분이지. 많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전부 다 주지는 않지만 아까 위치한 것처럼 한 20장 정도는 낼 수 있어. 난 그 정도 용의는 있어. 이거죠. 4번. 기업. 공공재 실험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비용을 부담하려고 한다. 정답은 1번. 인간이 경제 행위를 할 때에는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음. 밑에다가 하나 쓸까요?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네, 본문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뒤에 학습활동 이제 보러 갈게요. 잠시만요.